엄마와 아빠는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마친 뒤 살림을 합쳤다. 엄마의 가족은 재산도 직업도 변변치 않은 나이 많은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했다. 후취자리라니. 엄마는 집안의 추문거리가 되었고 가족으로부터 절연당했다. 순애 이모가 엄마에게 다시 연락을 해온 건 그 즈음이었다. 갑자기 연락해서 당황했지. 너희 회사에 전화해보니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 결혼 축하해. 공중전화가 동전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 1월에 애 낳았어. 그랬어? 언제 우리 보러 안양 와? 엄마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모의 말을 듣고도 축하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 이모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 당황해서 말문이 막힌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엄마는 이모가 자신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싶어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에게 다시 연락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뿐일 거라고. 엄마는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몇 번 이모를 만났다. 그때마다 이모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했다. 곁눈질로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빠르게 피해버렸다. 이모는 자신의 손톱 끝, 슬리퍼 밖으로 나온 발가락, 길바닥의 담배꽁초, 아기의 가재수건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말을 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작아져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물어야 했다. 발 뒤꿈치가 허옇게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다. 이모는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아이가 순해서 밤에 잠을 잘 잔다는 이야기, 잠시나마 제 다리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 잘 울지도 않고 이모가 일할 때는 기다려줄 줄도 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이모의 목소리에는 힘이 붙었고 굽은 어깨는 펴졌다. 이모는 아이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 아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어떻게 자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살아서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모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았다. 엄마는 이모의 등에 붙어서 작은 숨을 쉬는 아이가 이모의 몸 밖에 붙어있는 심장 같다고 생각했다. 이모는 지나간 1년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엄마도 묻지 않았다. 이모는 다만 엄마가 형부의 면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읽은 책들을 붙여주는 것으로 족하다면서 형부가 예전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몸을 조금 다쳤어. 이모는 그렇게만 이야기했다. 엄마는 모교 기도회를 다니면서 남산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들었다. 고막이 터지고 늑골이 부러지고 정강이 뼈가 꺾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차에 치여서가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엄마는 형부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말을 담담하게 하는 이모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이모와 엄마는 살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모는 최종 재판에 참석했었다고 말하고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주제를 돌려야 하는데 그 생각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면 엄마는 어색하게나마 엄마의 이야기를 했다. 엄마의 결혼 생활의 한심한 점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친정 식구들과 절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사실 엄마는 행복한 편이었지만 조금이라도 그 행복을 드러냈다간 이모가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 엄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태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기만하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다. 엄마는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이모를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1번, 2달에 1번, 계절에 1번 안양에 찾아갔다. 가끔씩 통화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피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다.
이모는 엄마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엄마 또한 그랬다. 엄마는 살얼음판을 딛듯이 이모의 상처가 닿지 않은 마음들만을 디디려 했고, 이모는 엄마가 이모를 조금이라도 가여워할까봐 애써 아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엄마는 심지어 이모가 안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조차 몰랐다.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그런 태도가 서서히 그들의 사이를 멀게 했고, 함께 살았던 시간 동안 쌓아왔던 마음들도 더 이상 그 관계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엄마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동안 엄마와 이모는 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다. 임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모의 힘들었던 시절을 연상시키리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는 몸의 변화나 출산 준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이모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미루게 되자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순애 언니 라고 편지를 쓰다가도 할 말이 동이 나서 더 이상 쓰지 못했다. 엄마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이모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엄마는 이모가 불편했다. 화장기 없는 푸석푸석한 얼굴, 싸구려 샌들 바깥으로 삐져나온 새끼발가락, 자신 없는 표정과 목소리, 관심의 전부를 아이에게 두고 있는 모습, 안경 아래 묻어있는 눈물 마른 자국, 돈이 부족하면서도 매번 밥을 사주려는 모습, 마치 자기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태어난 척하는 모습, 형부의 억울함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도 못하는 모습, 언니 그런 태도는 형부에게 죄가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증명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엄마. 차가운 얼굴의 엄마에게 어떻게든 따뜻한 태도로 대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애둘러 말하는 이모. 어쩌다 서울에 올라와서 땀에 젖은 얼굴로 엄마의 아들을 안고 슬픈 표정으로 그 애를 보던 이모의 얼굴, 그 눈, 죽은 개에 대한 지겨운 레퍼토리. 혜우가 내가 키우던 곰이라는 게 알지? 나는 아직도 그의 생각을 해. 엄마는 이모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이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오면 냉정하게 대했다. 그러자 머지않아 이모도 더 이상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엄마가 이모를 부담스러워했다는 사실은 이모를 아프게 했지만 그만큼이나 엄마 역시 오래도록 아프게 했다. 지금도 엄마는 엄마가 어떻게 순애 이모를 저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자신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왜 그리도 어려웠는지 엄마는 생각한다.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조금씩 멀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후자다. 20대 초반의 엄마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 만난 인연들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얼굴들이 아직도 엄마의 인생에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 하지만 어떤 인연도 잃어버린 인연을 대체해 줄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의외로 생의 초반에 나타났다. 어느 시점이 되니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관계의 첫 장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 생의 한 시점에서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그 빗장 바깥에서 서로에게 절대로 상처를 입히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 같이 개를 하고 부부 동반 여행을 가고 등산을 했다. 20살 때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때는 뭘 모르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